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 영상에서는 수정 기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수정 기능은 약간 두 번의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먼저 수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 요청을 해서 수정을 위한 화면을 띄워줘요. 그게 첫 번째 이제 프로세스고, 그러면 이제 수정 화면에서 어, 그 전화번호 와 그다음에 나이 값을 수정을 하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용자가 나이 값과 전화번호 값을 뭐 바꾸든 바꾸지 않든 어쨌든 뭔가를 하고 수정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값을 DB에다가 반영시키고, 그래서 수정이 끝나면 이제 그 회원의 상세 화면을 띄워주게끔, 그런 처리 프로세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처리는 좀 단계가 이렇게 두 번의 요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잘 따라가셔야 되고요. 뭐 대부분의 수정 처리가 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웹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뭐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제 변경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들 흘러가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정 요청의 시작은 메인 JSP에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자, 메인 JSP에서 그 미리 그 앞에서 이제 로그인 기능을 할 때 이 버튼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자, 대정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일단 수정을 위한 페이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수정을 위한 페이지를 띄워준다. 그래서 요 주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 주소를 자, 컨트롤러에서 수정 화면 요청.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자, 지금 그냥 주소만 요청을 해서 왔는데, 이제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누구의 정보를 수정할 거냐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누군지를 아는 방법. 자, 보통 수정은 내가 내 걸 수정을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세션에다가 내 정보를 담아놨어요. 내가 로그인한 정보를 담아놨습니다. 로그인 이메일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션 객체가 필요하고, 자, 먼저 자, 이 로그인 이메일이라는 이름의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가져오는 거죠. 네. 자, 얘는 근데 오브젝트 타입의 리턴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오브젝트 타입의 리턴을 쓰질 않을 거죠. 네, 스트링 타입의 리턴을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오브젝트로 주고 받으려는 건 스트링이고, 여기가 더 크죠.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는 최상이니까. 자, 그래서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해줘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이메일로 조회하는 이제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회원의 전체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원의 로그인 이메일 계정으로 그
DB로부터 조회를 해서 그걸 이제 DTO로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 JSP로 갑니다. 그러면 서비스 클래스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에서도 셀렉트 원을 사용하고요. 자, 매퍼에 이제 요런 아이디를 갖는 걸 정의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이메일 값을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매퍼에서는 셀렉트 여기서는 파라미터 타입이 스트링 리절트 타입이 멤버 그다음에 네, 이렇게 자, 이 넘겨받은 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조건에 맞는 네, 그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 자, 그래서 DB로부터 이렇게 조회해온 정보를 업데이트 JSP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JSP에서는 자, 여기도 네, 가지고 오세요. 내용이 좀 기니까 자, 가지고 와서 일단 여기까지 제대로 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좀 하고 내정보 수정하기를 가면은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뜨고요. 기존에 회원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들이 다 떠 있고요. 비밀번호는 일부러 비워놨어요. 확인 좀 한번 하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 나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디, 이메일, 네임은 이제 인풋 태그로 표현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에이지랑 모바일은 이렇게 커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네임, 이메일, 아이디는 커서가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읽기 전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정을 하지 못하게 네,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되 수정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목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보통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본인 아이디나 이메일 계정을 수정하는 경우는 잘 없죠. 그죠? 네. 뭐 그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좀 구분이 되어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리드온리라는 속성을 붙여주시면 돼요. 리드온리. 네, 그래서 아이디, 이메일, 그다음 네임에다가는 리드온리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비밀번호 같은 부분은 이제 리드온리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값이 미리 채워진 거는 누가 채워줬느냐? 여기 value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value라는 속성의 값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러에서
멤버라는 이름으로 여기로 왔죠. 그래서 멤버라는 파라미터가 사용이 됐는데 그 멤버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필드들을 이렇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값이 채워져 있는 거죠. 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밸류를 안 썼죠. 네, 밸류를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각각 네임은 다 일단 맞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 값은 업데이트라는 주소로 요청을 하고 포스트로. 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폼이라는 네임을 이 폼 태그에다가 이제 부여를 해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제 사용자가 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끔 하려고. 네. 자, 그래서 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여기 인풋 타입이 서브밋이 아니라 버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브밋은 무조건 이걸 누르면 바로 이 폼 태그가 제출이 돼 버려요. 이쪽 여기로 뭔가 목적지로. 근데 버튼은 이제 그 서브밋의 역할은 아니라 이제 뭔가 다른 기능을 주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타입을 버튼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버튼 태그를 그냥 따로 써도 서브밋이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폼 태그 안에서 뭔가 버튼을 이용해서 함수 호출이나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인풋 타입 버튼 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프리벤트 디폴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 네, 호출해라.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함수의 역할은 그 이제 DB에 저장된 비밀번호와 그다음에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한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네, 정말 단순하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DB에서 가져온 비밀번호 그러니까 그 DB로부터 조회해온 비밀번호죠. 자, 이것도 그 이 모델 값을 이제 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사용할 때는 싱글 코트로 묶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제대로 값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 도움 API를 이용해서 get element by ID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일치하느냐를 따진 다음에 일치하면 요 문장. 자, 요 문장은 뭐냐면 아까 여기 네임을 이렇게 줬는데 자, 현재 문서에 이 이름을 갖는 그러니까 결국 이 폼 태그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치하면 이 폼 태그를 서브밋 하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서브밋을 이제 제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얼럿을 띄우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원래 이 회원의 비밀번호는 AA라는 값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비밀번호를 다른 비밀번호를 줬다. 수정을 누르면 네, 이렇게 얼럿창이 뜨게 되죠. 만약에 일치하는 비밀번호를 넣으면은 네, 지금은 또 이제 뭐 결국에는 사공사 같은 거죠. 왜냐면은 수정 처리를 위한 메서드를 아직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개수로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이제 수정 처리 포스트 매핑 이번에는 모델 어트리뷰트 음, 리졸 그 풀타입으로 받아오고요.
자, 수정이 끝나면 그 회원의 상세 페이지를 띄워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여기서도 재요청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상세 요청, 상세 정보 조회 요청을 할 때는 이제 요런 요 메서드, 요 주소가 요청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리다이렉트 할 때는 주소 값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세 조회를 위한 주소를 요청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디를 갖는 회원 정보냐. 그래서 아이디 값을 같이 줘야 되는데, 아이디 값은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서 받아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DTO에 있는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 같이 이제 붙여서 그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정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인덱스로 나올게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여기서는 아이고, 여기 인트로 받는 이유가 있는데, 저기 리파지토리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 업데이트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업데이트라는 메서드도 인트 타입의 리턴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인서트도 그렇고 업데이트도 그렇고 뭐 딜리트도 그렇고 이런 메서드들이 다 이런 인트 타입의 리턴을 줍니다. 그러니까 된 것만큼의 어떤 개수를 리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0이라는 값이라면 이제 업데이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매퍼는 업데이트.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리저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자, 우리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값은 두 가지. 자, 업데이트 쿼리를 날릴 때,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그 다음에 수정할 컬럼 값.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end로 연결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end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컬럼 값을 수정할 때는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여기 웨어절이 빠지면 전체가 다 또 수정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에이지 값과 모바일 값 이 두 가지를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정 처리까지가 일단 이제 코드는 완성이 됐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들어가서 나이 값을 이렇게 바꾸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틀리면 틀렸다고 얼럿이 뜨고 자, 제대로 된 비밀번호 넣고 수정값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까 수정 위에서 입력한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해서 수정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 처리 과정은 그 흐름을 좀 잘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뭐 게시글도 마찬가지고요. 뭐 거의 대부분의 수정 프로세스는 이런 형태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두 번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어, 네, 그 에이작스를 이용해서 네, 이메일 중복 체크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